제가 모가지 건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자주 쓰는 단어 타결. 타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 사안에 대해서 5번이나 나옵니까? 타결됐다. 타결됐다. 완전히 이거 국민들을 인민 괴돼지 바퀴벌레로 보는 거 아니냐고. 북한의 인민들도 안 믿어 이 정도는. 근데 우리 국민 시민들에게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딴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도 언론사들이 문제죠. 저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다 가로막고 오용질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관세 협상 절대 합의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합의문 없고요. 팩트시트조차도 엄청나게 늦게 나왔죠. 바로 나왔어야 되지 기자들에게. 거의 한 달 동안 끌어갖고 나왔다라는 게 미국발 팩트시트하고 이재명발 팩트시트하고 틀리다. 어느 게 팩트야? 얘네들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북한 김정은하고 관세 협상한 거야? 팩트시트가 어떻게 틀리냐고. 내가 그랬죠. 한번 공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 백악관발 팩트시트를 쫙 보면은 얘네들하고 말하는 거 틀리다. 근데 슬슬 이제 미국 쪽에서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지. 자, 엊그저께 김용범인지 누가 저 미국 가지 않았어요? 돈 빌려달라고? 아니면 그 3,500억 불 분할로 200억 불씩 내는 거 이제 낼 때가 다 됐잖아. 이제 내야 되잖아. 돈이 없잖아. 달러가 무슨 돈으로 줘. 그래서 그거를 좀 미루던가 돈 좀 빌려줘도 이렇게 갔는데 빠꾸마였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한마디로 그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이 말하는 거는 필요 없고 그건 니네 사정이고 200억 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갖고 와. 한 방 먹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또 한 방 먹었어요. 최혜국 대우라더니 별도 합의 미국 발언에 흔들리는 팩트시트. 이게 뭐냐? 김용범이란 정책실장이라는 새끼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만난 다음에 팩트시트는 공개도 안 하면서 아가리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대만을 들먹이지 않았어요? 지금 뭐 여러분 대만 지금 추월됐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GDP 걔네 훨씬 앞서갑니다. 4만 1,000불 넘었죠. 우리 지금 뒤로 가죠. 3만 6천 불, 3만 5천 불 뒤로 갔나? 자, 아무튼 걔가 김용범이라는 애가 뭐라 했어요? 대만보다 더 좋은 협상을 했다.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말은 틀려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분야 최혜국 대우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작성된 이 팩트시트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다. 문구상으로 보면 한국이 경쟁국보다가 경쟁국인 대만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이 됐다.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근데 실제로 미국 측에 상당한 재량을 남긴 합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상무부는 한국도 대만과 동일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적용받느냐? 딱 대만과 동일한 면제 기준을 적용받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고. 기문 아니면 아니지. 대만이라고 딱 꼭 집었잖아. 이거는 대만이 체결한 생산량 연동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이재명 너는 별도로 나하고 좀 얘기해.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조정하겠다. 이거죠. 자, 앞서 산업통상부 등 우리 정부는 별로비 다 나왔잖아. 위성락부터 김용범 뭐 다 기어나왔고 잘됐다 그러지 않았냐고. 당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서 경쟁국보다 이거 또 이래.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딱 공언한 바가 있어요. 대국민 완전 개사기. 내가 사기라 그랬잖아. 이제 드러나는 거야. 자, 이거 김용범 나오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새 사기꾼 아니면 사기꾼이 무슨 대통령 정책실장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빠졌지. 당시 브리핑에서 나오네.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과 비교를 해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협의가 이뤄졌다. 맞잖아. 이렇게 됐다고. 최혜국 대우에 준하는 원칙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세 협상 잘했네 이재명이. 이러고 또 나와서 개나발 부르지 않았어? 잘 됐다만 기어 나오잖아 이재명은. 안 될 땐 저기 삼립 그 빵 공장 가갖고 사장도 두들겨 잡고 자빠졌고. 이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를 좀 자세히 보면요.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용복이 말한 것처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 그랬잖아. 최애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 패트시티에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라는 확정적인 김용범이 말처럼 확정적인 표현 대신에 미국 패트시티를 보면 부여하고자 한다라는 문장이 사용됐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장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얘기 있죠. 니네 하는 거 봐서. 이게 합의입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결과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김용범이라는 놈은 뭐라 그랬죠?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야, 자, 교역 규모를 둘러싼 문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데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교역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비교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는 거야. 뭐 북한하고? 뭐하는 놈들이냐고. 비교 대상 역시 향후 체결될 합의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팩트시트에 구체적인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도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합의냐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는 반도체 기업들, SK, 삼성,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주력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알기 힘들 수밖에 없게끔 개같이 협상을 했다라는 거야. 이재명이가. 합의를 안 한 게 다행이지. 자, 이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환율 당연히 못 맞고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막 시장에다가 대통령이 개입하고 한국은행이 달러 뿌려 제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 환해지하고 직장인들 퇴직금까지 그냥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독재로 돈 다 빼들어갖고 그냥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못 막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가 작살이 나야 되는데 이게 4,900선이 넘었어. 였다가 여러분들의 노후자금, 직장인들의 퇴직연금까지 이제 때려박으면 이제 5,000, 7,500 가겠지. 다 때려박는 거야. 400조를. 그리고 직장인들이 수십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보상을 퇴직금을 이재명이가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 지 마음대로 써서 주식에다 다 때려박고 지지율 지키려고. 이거 그냥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좌파 천대엽 후임으로 어저께 말씀드렸죠. 법원 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이라는 분이 임명이 됐죠. 이분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 낸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대법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유죄를 때렸던, 유죄를 딱 박아버렸던 이재명 저승사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이 됐다. 이 조의대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향후에 나라를 구하는 정말 인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적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최소한 이재명 관련 재판들 주르륵 있지만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유죄를 줬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됐다라는 건 이제 법원행정의 수장이잖아. 이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지금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을 또 보수를 작사를 내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털어도 7개월 동안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나올 때까지 턴다. 제2특검, 제3특검. 이거는 반대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백현동, 대장동 관련 유죄를 때렸던 주심재판관 대법관이거든요. 대쪽 같은 분이죠. 그래서 대쪽 같은 분들도 권력에 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과거 이력은 제가 연역은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재명의 재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적이 될 건지 이재명과 꽁냥꽁냥 권력에 무릎 꿇고 역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를 살리는 대법관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응원을 일단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아, 얘는 안 될 거야. 저럴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일단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켜보자고요.